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이렇게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3월의 봄, 무제그룹 본사 12층 마케팅 부서, 김태민, 입사 3년 차 대리, 연봉 5천만 원, 평범하지만 성실한 청년. 오늘 신입 온대. 오전 9시, 문이 열렸다. 박수아 씨입니다.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단정한 생머리, 맑은 눈동자. 김태민 대리입니다. 악수하면서 눈이 마주쳤다. 두근거림. 사실 박수아는 무제그룹 총수의 외동딸.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점심은 항상 함께. 한 달 후, 수아 씨 영화 볼래요? 토요일, 영화관, 영화 후 카페. 수아 씨,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연인이 되었다. 석 달 후, 한강공원. 수아야, 우리 결혼할까? 정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민 씨, 우리 집이 어려워. 아버지가 일용직 일하시고, 결혼하면 친정에 생활비 보내야 해. 태민은 단호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일주일 후, 마포구 작은 빌라. 수아가 마련한 가짜 집이었다. 문을 열자 허름한 작업복 입은 중년 남자. 박진한 회장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민입니다. 안께 우리 수아랑 결혼하고 싶다며? 네, 수아를 사랑합니다.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5천? 나는 일용직이야. 늙으면 자네가 날 먹여 살려야 해. 당연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태민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좋아. 근데 말이야, 나 다음 주부터 자네 회사 정문 경비로 일하기로 했네. 예. 경비가 일용직보다 나아서 말이야. 괜찮겠나? 태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무제그룹 정문, 새로운 박철수입니다. 경비복 입은 박진한 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아침 8시 30분, 태민이 출근하면서 예비장인의 모습을 봤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이시다. 태민은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며칠 후 퇴근 시간. 태민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아버님 용돈이에요. 10만 원. 자네 월급이 얼마인데. 괜찮아요. 건강 챙기세요. 박진한 회장은 태민의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진심이구나. 일주일 후, 팀 회식이 있었다. 오늘 정문 경비 아저씨도 초대했어요. 박철수 씨, 박진한 회장이 들어왔다. 태민 옆자리. 술이 돌자 박진수 대리가 물었다. 태민 씨, 여자친구 장인 뭐 하셔? 순간 정적. 태민은 당당하게 말했다. 저희 아버님 여기 계십니다. 박철수 경비님이십니다.
뭐, 경비 아저씨가? 어색한 웃음이 흘렀다. 야, 그럼 너 경비하죠. 진수 씨. 태민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일은 귀천이 없어. 박진한 회장은 조용히 태민을 바라봤다. 이 친구, 진짜야. 다음 날, 회사는 술렁였지만 태민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박진한 회장은 경호 실장에게 지시했다. 본격적인 시험을 준비해. 한 달 후, 긴급 전체 사원회의가 열렸다. H라인 화장품에서 피부 트러블 민원 다수 접수, SNS에서 확산 중, 주가 급락, 전량 회수 검토 중, 손실 500억. 회의실이 경악했다. 태민은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다. 특정 로트 번호에만 문제가 있어. 다음 날 아침, 팀장님 분석 결과입니다. 8월 15일에서 20일 생산 제품에만 문제가 있어요. 원료 공급업체가 임시 변경된 기간이에요. 전량 회수가 아니라 해당 로트만 선별 회수하고 투명 경영 캠페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원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뉴스에서 무제그룹의 투명한 대응이 보도되었고 주가는 반등했다. 태민은 회사의 영웅이 되었다. 정문 경비실. 박진한 회장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능력도 확인했어. 이제 진짜 유혹이야. 일주일 후, 전략기획팀 강유진입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완벽한 외모. 박진한 회장이 보낸 유혹자였다. 며칠 후, 태민 대리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요. 일주일 후, 이거 제 감사 표시예요. 고급 넥타이였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서요. 며칠 후, 유진은 더 강력하게 접근했다. 우리 아버지가 대형 건설사 임원인데 태민 대리님 스카우트하고 싶대요. 연봉 2배, 과장 승진 보장. 그리고 유진이 한 발 다가왔다. 저도 태민 대리님 같은 분 좋아해요. 태민은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진심입니다. 유진은 태민을 오래 바라봤다. 멋진 분이시네요. 일주일 후, 더 강력한 유혹이 시작됐다. 사장실로 호출되었다. 자네가 회사를 살렸어. 과장 특진, 연봉 30% 인상. 그리고 강남 신축 아파트 56평, 시세 60억. 회사 명의로 제공하지. 태민은 숨이 멎었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경비에서 관리직으로 올려드리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태민은 오래 생각했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사장님, 승진과 연봉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장인 승진은 아버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본인 힘으로 일하시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사장은 웃었다. 자네, 특이한 친구로군. 좋아. 그날 저녁, 박진한 회장은 감동했다.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아. 이 친구는 진짜야. 석 달이 흘렀다. 태민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고 정문에서 박진한 회장에게 인사를 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오늘도 파이팅. 아버님도 건강 챙기세요. 매일 반복되는 인사.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진한 회장은 매일 태민을 관찰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동료들과의 대화, 수아를 대하는 모습, 모든 것이 일관되게 성실했다. 지금까지는 완벽해.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생기는 법이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 박진한 회장은 더 강력한 시험을 준비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민과 수아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태민 씨, 요즘 회사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 무슨 소문? 과장님이 강유진 씨 고백 거절했다는 거. 다들 대단하다고 하던데. 태민은 쑥스럽게 웃었다. 당연한 거지. 나한테는 수아밖에 없는데. 고마워. 뭐가 고마워. 태민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야, 나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 내년쯤이면 전세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그리고 내 아버지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릴 거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민 씨, 미안해. 왜 미안해? 그냥 미안해. 수아는 태민을 꼭 안았다. 가슴이 아팠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긴급 회의 소집.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중국 바이어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뭐, 이유가 뭡니까?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20% 싸다고요. 20%? 그 가격이면 우리도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놓치면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태민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낮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 시장 트렌드를 보면 요즘은 가격보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태민이 자료를 펼쳤다. 특히 2030 여성층은 한국 뷰티 브랜드라는 이미지 자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가격 인하 대신 한정판 프리미엄 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같은 원가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거죠.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한국 전통 한방 성분을 넣고 패키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바꿉니다. 그리고 무제그룹 프리미엄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원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식 가치는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안으로 진행하죠. 김태민 과장, 이번에도 잘했어요. 며칠 후 중국 바이어와의 재협상이 성사되었다. 프리미엄 라인 제안에 바이어는 오히려 기존보다 10%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김 과장님, 당신 덕분에 계약 성사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사는 다시 한번 태민을 칭찬했다. 정문 경비실. 박진한 회장은 모든 것을 지켜봤다. 또 해냈군요, 회장님. 경호 실장이 말했다. 그래. 이 친구 능력이 대단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타입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박진한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이야.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아를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봐야지. 일주일 후, 수아에게 사고가 일어났다. 금요일 저녁, 수아는 회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수아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태미는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다. 수아야, 괜찮아?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수아.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괜찮아. 많이 다친 건 아니야. 정말? 어디 아픈 데 없어?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태민 씨, 진짜 괜찮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민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약혼자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충격으로 일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태미는 수아를 극진히 간호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아의 집에 들러 아침을 챙겨주었다. 수아야, 아침 먹어. 고마워. 천천히 먹어. 나 퇴근하고 저녁도 챙겨줄게. 태민 씨, 회사 괜찮아? 응, 걱정 마. 너 건강이 우선이야. 퇴근 후에는 수아의 집에서 저녁을 만들어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파? 괜찮아.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태민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 내가 다 해줄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태민 씨.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일주일 후, 수아는 회복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수아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왔다. 태민 씨, 우리 아버지가. 뭐, 어디? 병원에 계셔. 과로로 쓰러지셨대. 지금 가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박진한 회장. 창백한 얼굴. 아버님. 태민이 달려갔다. 괜찮으시냐고요? 그래, 괜찮네. 박진한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아니야. 그냥 쉬면 돼. 의사가 나왔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당분간 일을 쉬셔야 합니다. 태미는 의사와 상담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비 포함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태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수아가 놀라서 말했다. 태민 씨, 안 돼. 그건 너무. 괜찮아. 아버님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돈이. 걱정 마. 내가 모아둔 거 있어. 사실 그 돈은 태민이 전세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다. 1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 중 일부였다. 하지만 태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왔다. 박진한 회장은 태민을 불렀다. 태민이, 네 아버님, 미안하네. 자네 돈까지 쓰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자네 전세금 모으고 있다며? 네. 그 돈 아니었나? 태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모으면 됩니다. 자네 정말. 박진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일주일 후 박진한 회장은 퇴원했다. 그리고 다시 경비 일을 시작했다. 아버님, 좀 더 쉬시지 그러세요. 괜찮아. 이래야 마음이 편해.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래, 고맙네. 그날 밤, 박진한 회장은 경호 실장을 불렀다. 이제 됐어. 회장님? 김태민 합격이야. 진짜야. 자기 전세금까지 쓰면서 나를 돌봐줬어. 감동적입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어. 무엇입니까? 진짜 큰 유혹.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 그걸 거절할 수 있는지 봐야지. 며칠 후, 태민에게 전화가 왔다. 김태민 과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글로벌 투자회사 퍼스트 캐피탈의 김상훈 이사입니다. 네, 과장님의 능력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스카우트요? 네. 연봉 2억, 이사 대우, 그리고 스톡 옵션 제공합니다. 태미는 숨이 멎었다. 2억이요? 네. 게다가 강남 오피스텔 무상 제공,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태미는 혼란스러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태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연봉 2억. 지금의 4배야. 그 돈이면 수아 아버님도 편하게 모실 수 있고 수아한테도 좋은 생활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다음 날, 태미는 수아에게 이야기했다. 수아야, 어제 이상한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어. 연봉 2억, 이사 대우래. 수아는 긴장했다. 그래서? 모르겠어.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워. 의심스럽다고? 응. 뭔가 함정 같은 느낌? 수아는 안도했다. 역시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 태민 씨 생각은 어때?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만나는 보긴 할 거야. 근데 아마 거절할 것 같아. 왜? 무제그룹에서 나를 인정해줬잖아. 위기 때마다 기회를 줬고, 이제 떠나는 건 배은망덕한 것 같아.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민 씨, 그리고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잖아. 내가 다른 회사 가면 아버님 어떻게 해? 아버님 가까이서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아는 태민을 꼭 안았다. 오후, 태민은 약속 장소로 갔다. 강남의 고급 빌딩. 김태민 과장님 환영합니다. 김상훈 이사가 악수를 청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호화로운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전경, 과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H라인 위기 해결, 중국 바이어 계약 성사,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투자 회사입니다. 과장님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연봉 2억, 이사 대우, 스톡 옵션, 강남 오피스텔, 모두 드립니다. 김상훈 이사가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태미는 계약서를 오래 바라봤다. 2억, 지금의 4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 하지만 태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예, 거절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조건이 부족합니까? 그럼 더 올려드릴 수도. 아닙니다. 조건은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제그룹에 남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제그룹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회를 줬고 인정해줬습니다. 이제 떠나는 건 배신 같습니다. 하지만 2억이면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리입니다. 그리고 태민이 미소 지었다. 제 약혼자 아버지가 그 회사에 계십니다. 가까이서 모셔야 합니다. 김상훈 이사는 태민을 오래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한 회장은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김태민이 2억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 의리와 약혼자 아버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크게 웃었다. 하, 이 친구 정말 대단해. 이제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박진한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마지막 시험. 무엇입니까? 진짜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도 수아를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봐야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회사에 갑작스런 감사가 들어왔다. 마케팅부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케팅부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팀원들은 경악했다. 리베이트?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거짓 제보를. 감사팀은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메일, 통화 기록, 계좌 내역까지.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김태민 과장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뭐? 태민은 황당했다.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 협력업체 A사로부터. 이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태민은 말문이 막혔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김태민 과장,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소명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태민은 절망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수아가 달려왔다. 태민 씨, 괜찮아? 수아야, 나 정말 안 받았어. 누가 나를 모함한 거야. 나는 믿어. 태민 씨가 그럴 사람 아니야. 하지만 증거 찾을 거야. 같이 찾자. 밤늦게까지 둘은 증거를 찾았다. 이메일 기록, 통화 내역, CCTV 영상까지.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이거야. 태민이 소리쳤다. A사 담당자가 내 명의로 가짜 계좌를 만들었어. 여기 봐. IP 주소가 A사 사무실이야. 정말? 응.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다음 날, 태민은 증거를 제출했다. 감사팀은 재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A사 담당자가 조작한 것이 맞습니다. 김태민 과장은 무혐의입니다. 다행이다. 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수아가 태민을 안았다. 고생했어, 태민 씨. 수아야, 너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정문 경비실. 박진한 회장은 모든 것을 지켜봤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군요. 경호 실장이 말했다. 그래. 그리고 수아와 함께 이겨냈어. 이제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박진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어. 김태민, 완벽하게 합격이야. 일주일 후, 태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리베이트 누명은 벗었지만 그 사건은 태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태민 씨, 괜찮아?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나도 태민 씨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태민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응? 우리 이제 정말 결혼 준비하자. 내 아버지께 정식으로 허락받고.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민 씨,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그날 저녁, 수아는 아버지를 만났다. 진짜 아버지, 박진한 회장을. 강남 본가, 30층 펜트하우스, 거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왔구나. 박진한 회장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경비복을 입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요? 김태민, 훌륭한 청년이야. 생활비 부담도, 경비인 장인도, 동료들의 비웃음도, 2억 유혹도, 리베이트 누명도,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 박진한 회장이 와인잔을 들었다.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리. 모두 확인했어. 그럼, 그래. 우리 사위로 인정한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자.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야. 알겠어요. 수아는 불안했다. 태민이 어떻게 반응할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금요일 저녁, 수아는 태민에게 전화했다. 태민 씨,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아버지가 태민 씨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무슨 이야기? 내일 알게 될 거야.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줄래? 알았어. 정장 입고 갈게. 태민 씨, 왜? 아니야. 내일 봐. 전화를 끊은 수아는 한참을 울었다. 토요일 저녁 7시, 태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마포구 빌라로 향했다. 손에는 비싼 한우 세트를 들고 있었다. 한 달 용돈을 털어서 산 것이었다. 오늘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는 날이야. 완벽하게 준비했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어서 오게. 박진한 회장이 나왔다.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태민이 90도로 인사했다. 이거 한우인데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고맙네. 들어오게. 거실로 들어가니 수아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이었다. 수아야, 괜찮아? 응. 뭔가 이상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앉게. 태민은 소파에 앉았다. 손에 땀이 났다. 박진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민이, 오늘 자네한테 할 이야기가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어. 예, 사실 나는
박진한 회장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경비가 아니야. 무제그룹 회장 박진한이야. 순간 세상이 멈췄다. 태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나는 무제그룹 회장이야. 그리고 수아는 내 외동딸이고. 태민은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수아야, 이게 무슨... 미안해, 태민 씨. 태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럼, 그동안은? 박진한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동안은 모두 시험이었어. 자네가 진심으로 수아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시험이요? 그래. 가난한 집안이라는 것, 생활비 부담, 경비로 일하는 장인, 회식 때 창피를 당하는 것, 강유진의 유혹, 2억 스카우트 제안, 리베이트 누명까지.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 내가 만든 시험이었어. 태민은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태민이 들어보게. 싫습니다. 태민이 소리쳤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동료들이 비웃어도 당당하게 제 장인어른이라고 했어요. 알아. 생활비 부담도 괜찮았어요. 제 전세금까지 털어서 병원비도 냈잖아요. 그게 다 장난이라고요? 장난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재밌었어요? 평범한 직장인 하나 가지고 놀기.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수아가 다가왔다. 태민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 씨도 알고 있었죠? 응. 처음부터? 응. 태민은 비틀거렸다. 그럼, 나만 바보였네요. 혼자 진심으로 사랑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열심히 살았네요. 아니야. 나도 진심이었어. 진심이요? 태민이 차갑게 웃었다. 거짓말로 시작한 게 진심이에요? 태민 씨,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태민이 돌아섰다. 어디 가는 건가? 박진한 회장이 물었다. 집에 갑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태민이 내 말 좀 들어보게. 듣기 싫습니다. 회장님. 태민이 문을 열었다. 태민 씨. 수아가 태민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 가지 마. 나요. 싫어. 안 나. 수아 씨 나요. 태민이 팔을 뿌리쳤다.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문이 쾅 닫혔다. 밤거리를 걷는 태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바보같이 혼자 진심이었어. 혼자 사랑했어. 지난 1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수아와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고백, 회식 때 당당하게 말했던 순간, 병원비를 내던 순간, 리베이트 누명을 쓰고 절망했던 순간,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나는 진짜였는데, 그쪽은 가짜였어. 태민은 한강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연차를 냈다. 수아도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왜 내가 이렇게 멍청했을까?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월요일, 태민은 출근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태민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수아도 출근했다. 하지만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동료들은 눈치챘다. 둘이 싸웠나? 심각해 보이는데. 며칠이 지났다. 박진환 회장은 걱정이 되어 경호실장을 불렀다. 김태민 상태가 어떤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은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아는 매일 울고 있습니다. 박진환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태민은 여전히 수아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른 길로 돌아갔고 회의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수아는 견딜 수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아는 태민을 기다렸다. 태민 씨, 나랑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어요. 제발 5분만. 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요. 둘은 회사 옥상으로 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태민 씨, 나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아버지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어. 근데 태민 씨 만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그게 중요해요? 태민이 차갑게 말했다. 시작이 거짓말이었잖아요. 미안해요. 수아 씨는 재벌 총수 딸이에요.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애초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수아 씨는 연극하고 있었잖아요. 연극 아니었어. 내 감정은 진짜였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기회는 많았잖아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민이 돌아섰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태민 씨, 전 퇴근하겠습니다. 태민이 계단으로 사라졌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박진환 회장은 태민을 회장실로 불렀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태민은 처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다. 거대한 책상, 고급스러운 가구,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앉게. 박진환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태민은 경직된 자세로 앉았다. 태민이, 자네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 보면 알아. 박진환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자네를 이해해주게. 내 입장에서는 딸을 지켜야 했어. 알고 있습니다. 내 딸은 무제그룹 유일한 상속녀야. 수십억, 수백억을 노리는 남자들이 줄을 서 있지. 진심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 박진환 회장이 태민을 바라봤다. 그래서 시험을 했어. 그리고 자네는 완벽하게 통과했어. 돈도, 권력도, 유혹도 이겨냈지. 그래서요? 태민이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제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태민이, 전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태민이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잠깐. 박진환 회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사 승진 발령서야. 그리고 연봉 3배 인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남 아파트 56평 등기증이야. 자네 명의로 해뒀네.
원치 않습니다. 태민이, 회장님,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시험이었다는 게 상처예요. 이사 승진도, 연봉도,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리고 수아 씨와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박진환 회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잘못했나? 그날 저녁, 수아는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왔구나. 태민 씨 만났어요? 응. 뭐래요? 날 거부하더구나. 승진도, 돈도, 아파트도 다 필요 없다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나도 필요 없다는 거네. 수아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태민 씨 잡아주세요. 아버지가 나서서 말해주세요. 하지만 태민이가 거부하는데. 제발이요. 박진환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박진환 회장은 결심했다. 경호 실장, 네, 회장님. 내가 직접 태민이를 만나겠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설득할 거야.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정문 경비실에서. 다음 날 아침, 태민이 출근하자 정문 경비실에서 누군가 나왔다. 박진환 회장이었다. 경비복을 다시 입고 있었다. 회장님? 태민이, 잠깐 시간 좀 주겠나? 무슨 일이세요? 경비실로 들어오게. 둘은 작은 경비실에 들어갔다. 박진환 회장이 의자를 권했다. 앉게. 서 있겠습니다. 태민이, 내 말 좀 들어보게. 나는 딸바보야.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지. 박진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겁이 났어. 누군가 수아를 이용할까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접근할까봐. 그래서 시험을 했어. 미안하네. 자네를 사람이 아니라 시험 대상으로 본 것. 박진환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하네. 태민은 처음으로 박진환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알아주게. 수아는 진심이었어.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시험은 내가 시킨 거야. 수아는 그저 내 딸로서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자네가 화날 만해. 배신감 느낄 만해. 근데 제발 수아는 용서해주게. 그 애는 매일 울고 있어. 태민의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 부탁이야, 태민이. 내 딸 좀 용서해주게. 이 늙은이가 부탁해. 박진환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도 수아 씨를 사랑해요. 정말? 네.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태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근데 무서워요. 다시 시작했다가 또 거짓말이면 어떡하죠? 없어. 다시는 없어. 내가 보장하지. 그리고 태민이, 내가 줬던 것들. 승진, 돈, 아파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건 시험 통과 상이 아니야. 박진환 회장이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건 장인이 사위에게 주는 선물이야. 자네를 존경하고 인정해서 주는 거야. 하지만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자네 방식대로 살아도 좋아.
난 자네를 믿으니까. 태민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진한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 하지만 천천히 할게요.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고맙네, 태민이. 정말 고맙네. 그날 저녁, 태민은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요? 수아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응, 고마워.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작은 카페. 태민과 수아는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민 씨, 먼저 말할게요. 태민이 입을 열었다. 화났어요. 많이 화났어요. 미안해. 그리고 배신감도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 근데 말이에요. 태민이 수아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도 사랑해요.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화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수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앞으로는 거짓말 없기.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하기. 약속할게. 그리고 두 번째. 응? 나는 재벌 사위로 사는 게 아니라 김태민으로 살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아파트도 이사 승진도 지금은 받지 않을게요. 내 힘으로 먼저 서고 싶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태민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중에 내가 정말 준비됐을 때 그때 받을게요. 응. 태민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수아야. 응. 고마워, 태민 씨.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6개월이 지났다. 태민과 수아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데이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태민은 여전히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특별 대우는 거절했다. 과장으로 충분합니다. 제 능력으로 승진하고 싶어요. 박진한 회장은 그런 태민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1년 후, 태민은 드디어 결심했다. 수아야. 응, 결혼하자.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응, 이제 준비됐어. 나도 준비됐어. 태민은 박진한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왔나 태민이. 정식으로 청혼하러 왔습니다. 수아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미소 지었다. 허락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민이, 네, 이제 그 선물들 받아주겠나? 박진한 회장이 서류를 꺼냈다. 이사 승진, 연봉 인상, 그리고 아파트.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전세로 살다가 제 돈으로 나중에 사겠습니다. 박진한 회장은 크게 웃었다. 역시 자네답네. 좋아, 그렇게 하세. 3개월 후, 태민과 수아의 결혼식,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 무대 위에 태민과 수아가 손을 잡고 섰다. 태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 저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거짓말로 시작했고, 배신감도 느꼈고, 헤어질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태민이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야,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사랑해, 태민 씨.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결혼식이 끝나고 5년이 흘렀다. 태민은 자신의 능력으로 임원까지 승진했다. 장인의 힘이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수아는 무제그룹 사회 공헌팀을 맡아 불우한 가정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4살 된 딸 민서가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태민의 가족과 박진한 회장이 한강공원에 모였다. 할아버지, 민서가 박진한 회장에게 뛰어갔다. 우리 손녀 보고 싶었어. 박진한 회장이 민서를 안아 올렸다. 태민과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수아가 태민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응,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 나도 그래. 그때 당신이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끝까지 날 기다려줘서. 박진한 회장이 다가왔다. 태민이, 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그때 진짜 포기하려고 했나? 수아를? 태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너무 상처받아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럼 왜 돌아왔나? 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수아가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박진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네, 태민이. 정말 훌륭한 사위를 얻었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서. 민서가 뛰어왔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 예쁜 민서. 가족 4명이 한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태민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로부터 10년 후 태민은 무제그룹 부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다. 박진한 회장은 은퇴했고 태민과 수아가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민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동생 민준이도 태어났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식탁. 민서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태민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건 말이야. 태민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 오해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지.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수아가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것을. 박진한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 나도 그때 깨달았지. 진짜 사위감은 시험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진심을 보는 거라는 걸. 가족들이 함께 웃었다.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감사해. 이 모든 순간들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태민처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박진한 회장의 시험은 과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만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꼭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겠습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이었습니다.